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게 정적분의 정의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배웠습니다. 그 구분구조법을 토대로 해서 정적분의 정의를 배울 건데요. 정적분은 계산하는 거는 간단해요. 정적분의 계산은 간단한데 그 증명 과정이 중요합니다. 꽤. 그러니까 결국엔 써먹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써먹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지만, 조금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면 정적분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더 자주 나오고 고난이도로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학습을 제대로 해두셔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좀 설명하는 게 글로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글로 표현하기가. 그 얘기가 뭐냐면, 글로 표현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더라도, 아무리 쉽게 풀어진 교과서를 보더라도 살짝 그 어려움이 존재해요.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쌤이 필기를 할 거지만, 필기를 하더라도 아마 필기 내용보다 말이 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상 그냥 필기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필기해놓은 걸 본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쓰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최소 5번 이상은 자기가 직접 써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약간 지저분한 흔적들은 한번 써봤다가 좀 굵은 걸로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그걸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새겨두자는 마음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좀 얇게 하거나 아니면 크게 하거나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정적분은요, 표현하는 방법이 구분구조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분구조법 할 땐 여기서부터 1까지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부터, 연해서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B까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안 껐습니다. 여기. 그런데 안 나오네요. 잘 됐습니다. A에서부터 B까지. 이 사이에, 그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일단 n등분을 하게 되면 이거와 이거 사이에 일단 n등분을 했습니다. n등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n등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길이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a가 1이고 b가 5였다라고 하면 길이가 4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 길이는 얼마냐면, 한번 쓰고 갈게요. 그냥 전체 길이가 b 빼기 a입니다. 그러면 요거 한 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요거 한 칸의 길이 b 빼기 a를요 n등분 한 거니까, b 빼기 a를 n등분 한 거니까 요거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게 됩니다. b-a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무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분구조법을 하듯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사각형을, 그러니까 함수보다 조금 더 큰 사각형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요 함수보다 작은 사각형 있죠? 요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어차피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분구조법에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 무한대로 그 n등분이 된 거를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똑같아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좀 챙겨야 될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첫 번째 사각형이었다고 하고 두 번째 사각형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이었다고 하고 계속 가서 이게 뭐 K번째 사각형이었다 하고요. 그럼 뭐 계속 가서요. 계속 가서 여기가 뭐 N번째라고 갑시다. N은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요 좌표가 이제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 좌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죠?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냥 보라색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때 x 좌표를 알아야 요거 넓이가 나오죠. 그죠? 이 길이는 우리가 알죠. 똑같잖아요. n등분 한 거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아는데 요 좌표를 알아야 요 넓이를 구하죠. 그죠? 물론 또 이 좌표를 알아야 작게 했을 경우 요 좌표를 알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냥 크게 한다라는 걸 그냥 기준으로 잡고 볼게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x 좌표가 k번째죠. 그죠? k번째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의 k배가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보세요. 이게 이거 길이가 그죠? 이거 길이가 n분의 b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좌표가 그쵸? 이 좌표가 이거랑 이걸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요? n분의 b 마이너스 a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니까 좀 길게 갈게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번째에 있는 거에는 이렇게 k가 붙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조법을 그대로 써버린다고 하면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분구조법을 그대로 써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요. 뭐 큰 거랑 작은 거 다 포함을 해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뭐 큰 거 작은 거 다 한꺼번에 정리한다고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주 잘게 쪼개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시그마 들어가야 되고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 얘가 이제 그죠? 그거죠. 그것만이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니까 뭐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얘가 쉽게 말하면 지금 x 좌표죠. x 좌표에 따라서 뭐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높이죠. 이건 높이죠. 높이 그 다음에 밑변이 n분의 b-a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하다 보면 뭐 이게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은 거니까 n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개수가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작은 걸로 한다 했을 때 그랬을 때 f 그 다음에 똑같죠. 어차피 좌표는 똑같잖아요. 그죠? b-a 이거의 k 높이고요. 그 다음에 n분의 b-a 어차피 뭐 한 개 차이가 나나 안 나나 그죠? 어차피 무한히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죠.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계산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일단 결론부터 일단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읽을 때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a에서부터 b까지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축소를 해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xk라고 하는 것을요, 다시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xk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로 보기로 했냐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배가 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지금 봤을 때 얘가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결국에는, 그죠? 얘가 지금 x로 바뀌었죠. 여기 안에 보면, 그죠? x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xk가 들어간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나중에 x라는 것으로 그냥 바꿔서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봅니다. x 첫 번째는 얼마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 얼마였습니까? 물으면 x1이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죠. 그죠? 여기가 k 번째였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죠. 이거였죠. 그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였고요. 두 번째는 얼마였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2배였고요. 그죠? 뭐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쭉 가다가 x의 n번째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의 n이 되겠죠. 그럼 봐봐요. 이게 곱해지면 서로 약분되고 a와 a가 빠지니까 얼마만 남습니까? b만 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일단 x가요, 델타 xk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x가 변하는 값이요, 얼마씩 변합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씩 변해요? 변하는 게 x가 이거랑 점점 쭉 늘어날 건데, 그동안 변하는 거는 계속 규칙적으로 변하죠. 얼마씩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x가 변화량이죠. 이게 얼마씩 변하냐 물으면 n분의 b-a만큼 변합니다. 얘가 계속 얘가 조금씩 x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그래서 x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죠, 델타 x니까 이걸 그냥 dx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계속 변하니까 조그맣게 변하는 양이니까. 그 다음에 x1은 요러건데요, x0은 얼마인가요? 완전 처음에,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얼마인가요? 그냥 a는 a죠. 그죠? a는 여기는 그냥 a고 여기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x0은 얼마냐면 a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여기서 봤다시피 xn은 얼마냐면 b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공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네요. 공간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 결론이 뭐냐면 아까 전에 지금 배웠던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이 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이 부분이 x의 n번째라는 얘기고, 이 부분이 x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거의 x제로. 그죠? 그 다음에 요 dx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dx가 그죠? 델타 xk였고 얘랑 똑같은 게 n분의 b 마이너스 a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 fx에서 요 x가 사실은 계속 변하죠. 얼마만큼 변합니까? 계속 변하죠. 좌표가 xk죠. 그죠? xk가 얼마였습니까? 물으면 이게 또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였죠. 와, 이 작은 식에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요렇게 길었던 식이 그죠?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잠깐 확대해서 축소를 해서 본다고 하면 봐봐요. 이게 인테그랄이 a에서부터 b까지는 표현이 있고요. 여기는 일단 그 표현이 안 나왔지만 아까 전에 이거를 그냥 x로 잡기로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x가 됐습니다.
이게 그냥 x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dx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델타 xk랑 똑같았고 이게 또 n분의 b-a랑 똑같았죠.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지금 이 표현들을 배운다 보면은 처음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딱 보게 되면 일단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 뭐 이렇게 기나 긴 것도 긴데 그래서 결국에 뭘 원한다는 얘기야. 이런 멘붕에 빠져요.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교과서나 다른 책들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글러봐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게. 저도 그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요거 다 적분한다는 얘기야 라는 의미고, 그 적분하는 과정에서 구분구조법이 쓰였다, 그런 정도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가 지금 내용이 끝났는데, 사실 뭐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라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이 과정이 중요해. 지금 요 과정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니까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봐 라고 쌤이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무한급수와 정적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시험에서 나오면 좀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많이 틀린 부분이라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무한급수와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